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만 실장님과 함께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입니다. 우리 늘 한결같이 이재만 시장 오셔가지고 혼탁한 우리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주말 사이에 쓴 레포트를 보니까 유가를 크게 들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유가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지표 자체가 유가가 이렇게 전쟁의 진정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물가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줄 거고 혹시 물가가 오르면 이제 기준금리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다양할 텐데 그거에 그 거의 기초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게 유가라서 유가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발간하신 리포트에서 시장 정상화를 확인하는 지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는 가격 지표니까 심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거긴 합니다. 근데 그걸 좀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이 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양국의 얘기를 모두 다 믿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아하. 자국에 굉장히 유리하게만 얘기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지표들 중에서 이 얘기하는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면 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림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게 대략적으로 일평균 한 100척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한 20척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 거의 극감에서 대여섯 척 정도밖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상화돼야지 결국 전쟁이라는 부분이 끝났고 휴전이고 진정이 되는구나에 대한 생각일 거고 오른쪽의 그림은 물론 이제 유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WTI가 115불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버리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하고 현재 기준금리의 격차가 한때 50bp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50bp는 금리를 한 두 번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일 거고 지금은 50bp에서 다소 축소돼서 한 30bp 정도니까 한 번 정도의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아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동결 또는 다시 한번 금리나 이런 기대가 생길 때가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유가가 떴는데 금리마저 시장은 인상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 그 S의 공포라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경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유가가 오르는 게 경기에 좋다는 얘기를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현재 경기를 움직이는 지표들이 뭐가 중요할까냐라는 걸 보여드리는 두 가지의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죠. 그 영향력이 한 마이너스 0.5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을 정상화 정도 수준이라고 보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마이너스 쪽으로 낮추게 되죠. 근데 반대편에서 어떤 게 좋아지게 되면 경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IT의 투자 증가율이 되겠죠. 네. 보이시는 것처럼 그 영향력은 플러스 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뭐 글로벌 경기 이런 것들의 확장 여부는 결과적으로 미국 IT 기업들의 투자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투자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데이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가 뭐 미국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IT의 투자 증가율 이런 것들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당연히 그거에 발을 맞춰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거나 확장이 아닌 뭐 다른 국면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유가가 오른 것만을 갖고 판단하기엔 너무 이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장 되게 오래 보셨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공부를 엄청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경기는 투자가 이끌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 그 유가가 보여줬던 경험치들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멈추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의 투자는 솔직히 소비자형 투자라기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AI의 확산 과정 또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가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유가보다는
하는 흔히 얘기하는 AI 이 확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유가가 뭐 현재 수준에서 뭐 1년 이렇게 간다는 의미가 아닌다라고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좀 투자는 앞으로도 AI 관련된 기업들을 향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니까 투자를 소비보다는 그쪽으로 좀 많이 했네요. 네. 근데 그러면 지수가 정상화 국면에 들어서면 주도할 업종은 또다시 반도체일까요? 아무래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 밸류에이션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물론 그 밸류에이션은 PER도 있고 PBR도 있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S&P 500의 반도체의 PBR이라든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한국 반도체의 PBR은 모두 다 고점 대비 거의 20-30%가량씩 급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그만큼 빠졌다는 뜻이 될 거고 주가보다도 저런 밸류에이션 지표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훨씬 더 빨리 빠졌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왼쪽에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이 미국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인데 현재 50%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반도체도 한 47%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쪽이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도 있습니다. 금리만 좀 하락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건 아시는 것처럼 그냥 반도체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2022년에 러우 전쟁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유가도 네.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 당시 연준이 기준금리도 인상을 했고 한국은행도 당연히 그거에 발을 맞춰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을 하고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상승시킬 거다라는 생각이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기억은 항상 최근 거에 대한 가중치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테이블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네. 연준이 갖고 있는 정책은 항상 이중책무죠. 하나는 물가 안정화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하나는 자국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몇 차례 대표적인 전쟁들의 사례가 있었죠. 예를 들면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1990년 8월에서 91년 2월까지 7개월 정도의 전쟁 시간이 소요됐던 대표적인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여기 보시게 되면 유가가 거의 93%나 아주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하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미국의 물가도 당시 CPI가 4.8%에서 6.3%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연준이 선택하는 건 기준금리 인상이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미국의 경기가 썩 좋지는 않았었고 저는 전쟁 발발로 인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우려 때문에 연준이 했던 정책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였던 거죠. 이라크전도 발생을 했었고 물론 이라크전은 너무 장기전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측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단기에 보게 되면 물론 유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경기도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이 그 당시 선택을 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 당시의 그 경험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면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 이런 것들은 러우 전쟁의 모습이었고요. 그 이전에 전쟁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연준은 또 하나 중요시하는 건 경기라는 부분. 네. 근데 미국의 현재 경기가 뭐 고용시장이 실업률 지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AI가 대부분 다 생산성 혁명 이런 것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고용시장이 막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거다라는 생각은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90년대 전쟁을 보면 항상 경기 때문에 연준은 인하를 했다라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너무 항등식처럼 이번에 인상이다라고 너무 극단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그냥 지금이 어쨌거나 그리고 미국의 시중금리가 금리 인상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도한 반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간하신 화수분 전략 자료 제목이 유가 구간별 주도 업종은 어떻게 달라질까예요. 근데 고유가가 지속되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낮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대부분 대표 생각하시는 게 다 그럴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그럼 구간별로 주목할 업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자료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간별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유가가 90에서 100불 정도 사이에 네. 머물 때는 대부분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좀 우려될 수밖에 없겠죠. 아주 주도 업종 정도가 아닌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유가가 이 레벨에서 뭔가 업종을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경기가 괜찮다라는 어느 정도 가정, 아까 말씀드린 뭐 IT의 투자 네. 이런 것들이 유지돼서 경기가 괜찮다라는 가정을 좀 하게 되면 유가는 좀 레벨이 바뀔 때마다 업종에 대한 전략, 뭐 반도체 플러스 알파라는 업종이 전략이 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네. 대략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WTI를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90 정도 수준에 있을 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우선 주가 수익률인데 대부분 다 영업이익률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수익률이 나타나는 업종이 S&P 500은 여기 보이시는 미디어하고 자본재입니다. 자본재는 기계와 같은 산업재고 저 미디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라든가 월트 디즈니라든가 메타 이런 쪽도 구글 이런 쪽들이 끼어 있는 쪽이죠. 예를 들면 왜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고유가 시절에 미디어가 좋을까냐는 건 결과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동거리를 단축시킬 수밖에 아하. 없겠죠.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아. 그럼 내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업종들은 유가가 고유가여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상승하는 폭도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유가 시절에 흔히 얘기하는 수주 산업들, 산업재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조선이라든가 기계 쪽들이 굉장히 수익률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상승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 90불 정도 레벨에서 보실 수 있는 업종들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가가 이거보다 좀 레벨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한 $90에서 $80 정도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업종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 미국에서 유가가 WTI가 $90에서 한 $80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은행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이 된다는 특징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쪽들에 대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운송이라든가 네.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된다는 특징을 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운송 에너지 이런 쪽들도 있겠습니다만 잘 보시게 되면 철강화학 이런 쪽들도 여기서 부각이 되죠. 흔히 얘기하는 너무 유가가 높게 되면 정제마진 뭐 스프레드 악화 이런 것들이 $90에선 생기게 되는데 80달러로 좀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된다는 특징들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한 변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야, 재밌네요. 저 표를 딱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기준이지만 배럴당 $90에서 WTI 기준으로 $80 수준으로 내려오면 IT 가전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네요. 네, 약간 그런 것들도 좀 특징적.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는 소재 산업들이 약간 주도권을 갖는 거죠. 앞에 보셨던 건 $90 수준에서는 약간 산업재들인데 네. $80로 떨어지게 되면 스프레드 개선을 통해서 소재 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들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80에서 $70로 떨어지게 되면 소비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재들이라 함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은행 소프트웨어, 한국 같은 경우가 여기 보이시는 뭐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을 좀 갖고 근데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여기서 아마 배럴당 흔히 얘기하는 $7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 네. 위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은 원래 한 $80 정도 수준에서 제약 바이오가 부각이 되거든요. 네. 미국이 먼저 좀 부각이 된 다음에 유가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한 $70 정도로 되게 되면 금리가 좀 대폭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 금리 하락에 맞물려서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이 대략적으로 유가가 한 70불 정도 내외에서 많이 부각이 된다는 특징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태가 벌써 6주 차인데 네. 저희가 연초마더라도 배럴당 WTI가 한 60불 중후반이었으니까 다시 그때로 가면 제약 바이오도 아마 기대를 걸 수 있다. 예, 충분히 모멘텀은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는 있습니다. 실장님, 근데 지금 WTI가 벌써 110불 막 이럽니다. 네. 오늘 이제 WTI 기준으로 $90부터는 쭉 말씀 주셨는데 네. 시청자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지만 110불 이상에서는 정말 주가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봤던 유가 100불 이상의 구간은 러우 전쟁 때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2022년 한 2월에서 대략적으로 한 7월까지
6개월 정도 동안 WTI 가격이 90에서 100불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유가가 좀 오래 갔던 거죠. 네. 하이퍼롱고라는 그 의미처럼. 근데 그때 당시 코스피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괜찮았습니다. 그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 코스피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너무 높고 그 당시는 한 10%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2월 달에서 7월 달 그렇게 고유가를 버텨내는 과정에서 9월 달부터 영업이익률이 코스피가 한 8% 레벨로 이제 떨어지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 앞단에는 그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었고 소비 경기가 대부분 다 내수주들이 흔히 얘기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시장이라 지금이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유가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고유가가 한 개 분기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업종들 또는 기업들이 이게 수익성을 버텨내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도 조금 염두해 두실 부분은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5주에서 6주 차로 넘어가는데 정말 한 2달 넘으면 장사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 한번 왜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차를 말씀을 드릴 때 네. 결국 유가가 2개월 정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물가에도 다 영향을 주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안, 즉 흔히 얘기하는 4월 정도에는 고유가가 좀 마무리가 돼야 다음 분기, 다음 단계를 좀 예상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실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걸 분기점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 뭐 전자의 실적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1분기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한 40에서 50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 영업이익을 가장 높게 보는 쪽은 100조 원도 이미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높게 보는 거고 뭐 그렇게 이익이 나면 굉장히 좋고 근데 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주가가 약간 차별화되는 건 삼성전자가 워낙에 프리캐시플로우가 많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 프리캐시플로우를 주주 환원에 쓸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도 전자를 이끄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코스피를 잘 버티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쟁 중이니까 항상 네. 그 이슈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혹시 WTI 가격이 이전 고점이 119달러 정도가 고점이었습니다. 그거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전자의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강하게 줄 거라고 아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감 잡았어요. 우리 이재만 실장님이 숫자를 잘 얘기 안 하시는데 네. 이거는 꼭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 WTI 119달러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네. 걱정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이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한 1% 후반. 네, 1.8% 상승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0.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도 네. 계속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내일 가면 갈수록 뭐 불안감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이재만 실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전략을 꾸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블 밸류업은 내일도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